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네, 참사 6일째, 내일이면 이제 참사 일주일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이 시간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또 이 참사와 관련된 뉴스 외에도 다양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지금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북한의 도발이 연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도발 지금 여태까지도 굉장히 많은데 어젯밤에도 또 도발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 오전 기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어젯밤 9시 35분쯤부터 14분 정도에 걸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시간 40분 정도 뒤에는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병 사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는데요. 네. 이 포탄이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안에 떨어지면서 또다시 9.19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군은 군사 합의 위반임을 알리고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통신을 즉각 시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해안으로 바다 쪽으로 굉장히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병 사격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근에서도 소리를 듣고 또 본 분들도 있다고요? 네, 강원 고성군 거주 주민 인터뷰를 보면 대포 같은 빨간 불빛이 2번씩 나가다가 또 쿵쿵 소리가 나고 발사가 되고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목격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군에 따르면 다만 우리 영토나 국민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유례없이 굉장히 크고 또 기간도 연장됐기 때문인 것 아닌가라는 것도 보여요. 네, 지난달 31일 시작된 훈련 비질런트 스톰은 당초 오늘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서 한미가 어제 오후에 훈련 기간을 연장한다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 북한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담화를 내면서 훈련 연장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다, 현 상황을 통제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 위협을 했습니다. 결국 곧바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이라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네, 한미연합 공중훈련, 이 공중폭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한국전쟁에서 북한은 평양에 집 2채 말고는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민감한 반응인데, 우리 군이 이 NLL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쏜 미사일들 이제 수거 작업을 나섰습니다. 분석하려는 의도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2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가운데 한 발이 이제 강원도 속초 동쪽 57km 지점에 떨어졌었죠. 이를 수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곳의 수심이 약 1,500에서 2,000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해군이 이제 구주함의 탐색 장비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미사일 잔해물의 형태를 알지 못하고 또 낙탄 지역의 수심도 깊어서 수거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인양에 성공할 경우에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군 당국이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안보협의 회의를 열었고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네, 한미 국방장관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발언으로 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기존의 확장 억제 약속 외에도 두 나라 협의체를 통해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북한 핵 공격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두 나라 국방장관이 내놨습니다. 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네. 다만 미국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북한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매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슈앤피플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연결해서 관련 소식들 자세히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경북 봉화 갱도에 고립된 노동자 구조 작업, 아직까지 지금 구조가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제 발생했던 아연광산 수직갱도에서 토사가 쏟아지는 이 사고였는데요. 네. 노동자 2명이 고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구멍을 뚫어서 대피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음향 신호와 내시경 장비를 내려보낸 상황인데요. 네. 이를 통해서 내부를 살피고 음향 담지기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좀 생존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국민들 모두 같을 텐데 좀 규칙적인 소리 같은 것도 또 들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 고립자로 추정되는 소리가 있어서 내시경 검사를 3회 실시했는데 확인 결과 물이 떨어지는 소리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내시경으로 봤는데 지하 갱도는 깨끗하진 않았는데 사고 원인인 토사가 밀려든 흔적이 없었고 또 지하수도 보였기 때문에 만약 이제 구조되지 못한 분들께서 사고 당시에 다른 갱도로 대피를 했다면 네. 생존 가능성도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구조 당국이 지금 여러 대의 천공기를 이용해서 20-30m 간격으로 갱도 방향으로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데 속도가 좀 나고 있나요? 네, 일단 구조 현장에는 육군 장비와 병력이 투입돼 있고요. 고화질 내시경 카메라를 추가 배치하고 천공기는 12대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정말 쉼없이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 지점까지 이제 30m 정도 남았는데 이 낙석을 치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2일에서 이틀에서 3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족분들께서는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애타게 구조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무사히 구조되기를 저희도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대한 이런 안전이라던가 혹은 그런 문화 자체를 좀 한번 돌아보자 이런 목소리도 있죠. 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밀 문화에 대한 우려 또 개선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 출퇴근길 지하철 승강장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더 그럴 텐데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 수요일에 네. 저녁 6시쯤에 이제 당산역을 이용을 네. 했는데 워낙 붐비는 지하철역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10,000원이 된 지하철에 여전히 자신의 몸을 우겨 넣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네. 여전히 계신데 또 지하철을 이제 10,000원이 된 모습을 보고 지하철 타지 않는 인원들도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9호선이 뭐 지옥철 이런 누명도 있었어요. 굉장히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21년 기준 지하철 9호선 최대 혼잡도는 노량진에서 동작 구간 185%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한 칸 표정 탑승 인원이 16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96명이 탄 셈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전국 각지에서 사실 10만 명 이상 인파가 모이는 지역 축제들도 많아요. 화천의 산천어 축제는 과거에 뭐 100만 명이 모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축제가 정말 많은데요. 서울의 경우 인구 밀도가 도쿄의 3배가 넘고요. 뉴욕보다는 8배가 높습니다. 대형 스포츠 경기와 공연이 자주 열리는데 실제로 지난 9월에도 잠실 부근에서 야구 경기 또 모 가수의 콘서트 등 여러 행사가 동시에 열리면서 네. 정말 많은 사람이 몰리기도 했고요. 이제 11월이니까 한 해 마지막인 제야의 종 행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주최자가 분명한 행사에서는 한 공간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폴리사인이 촘촘하게 쳐지면서 인파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주최자가 없더라도 상황이 위급해 보이면 경찰이 즉시 출동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태원 참사 당일날 전북 익산에서 개최된 한 축제에서도 사람들이 다쳤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28일이었는데요. 익산시 귀금속 보석 공업단지 일원에서 이 제1회 보물찾기 깜짝 축제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네. 이 진행 요원이 보물찾기 쪽지를 인파 속에 흩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행사 참가자들이 쪽지를 줍기 위해 한 곳으로 아이고. 모였고 뒤엉키는 일이 발생하면서 60대 여성은 머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고요. 네. 15명가량의 시민들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물론 당시 현장에는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100명이 넘는 인력이 배치된 상태였는데 결국 관계자들은 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사람이 4,000명이 모였는데 보물찾기 쪽지를 뿌려서 경쟁시킨다라는 거 이건 좀 생각이 있는 행동인가 정말 답답합니다. 자, 이거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고 축제라는 건 계속 이어질 거고요.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 또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중교통의 경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속에 서울시가 이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역을 분석해 안전시설 보강 등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고요. 네. 이 박청홍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 만원 지하철의 경우 실제로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공포감이 들 정도로 네, 맞아요. 이렇게 공포감이 들 정도의 경우가 많다. 또 일상이 되다 보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무뎌진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해결에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참 당장 출근을 해야 되고 시간 놓칠 수 없고 사람들은 몰리고 쉬운 방법이 있을까 또 그게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예방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력과 관련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서울 용산구청에 대한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자체 애도 기간으로 정한 한 달 기간 동안 돌봄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애도랑 무슨 상관입니까? 네, 지난달 31일 아동 청소년에게 생활체육 수업을 제공하는 서울 용산구청 산하 수탁기관에 댄스 관련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12월로 이월한다는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네. 이유는 이태원 참사를 애도한다면서 이제 중단을 용산구청에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네. 내일까지가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죠. 이것을 포함해서 용산구 자체 애도 기간까지 합쳐진 겁니다. 아니 지금 애도 때문에 사실 공연도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또 상처받은 국민들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고요. 공연에서 뭐 이태원 참사를 비하하거나 폄훼하지도 않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좀 적정한 대응인가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돌봄 프로그램에 자녀 맡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애도와 아이들의 돌봄 수업이 무슨 상관이냐 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잇따랐는데요. YTN과 인터뷰를 한 학부모는 애도를 일단 강요당하는 느낌이었고 또 사전에 협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통보 형태였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결국 항의가 잇따르자 용산구청이 중단 조치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애도 기간 종료 뒤에 프로그램을 정상화하겠다고 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대응이 미흡할 때는 빨리 인정하고 바꾸면 되는데요. 자꾸 해명을 하면서 좀 국민들의 분노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용산구청은 구청장의 발언도 정말 논란이 됐지만 헬로윈 축제 관리 책임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헬로윈 인파를 예상해서 긴급 대책 회의를 벌였고 또 실제 투입 인원은 하루 30여 명에 불과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마저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인원은 아예 없었다고 안전 인원 전해지고 대비는 있는데요. 없었군요. 네, 용산구 관계자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발생한 거다 보니 직원들이 질서유지 요원으로 동원되지 않았다 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는데 참사 발생 전 2차례나 현장 근처를 지나가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이제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면서 관리 책임이 없다던 박희영 구청장이 결국 참사 발생 사흘 만에 정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의 대응을 두고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용산구의 대응 관련해서 이 녹사평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 이외에 이태원 참사 현장 주변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추모 공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방치돼 있다고요? 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을 텐데요. 추모 공간에는 시민들이 놓고 간 물건들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관리가 안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꽃도 쌓여가고 이러고 있었는데요. 결국 시민들이 직접 치웠습니다. 네. 자원봉사자 4~5명, 그리고 한 5~6명 분께서 꽃과 메모는 물론 주변 도로를 정리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이틀 동안 이런 일을 하는 지자체 직원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어디 있습니까? 인근 그 녹사평역에 있는 분향소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시민이 도로 관리와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용산구청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돌아온 답이 그쪽에는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직원을 거기에 내보낼 수가 없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답답하네요. 네, 이태원역에 추모객이 더 몰리는데도 분향소만 지키는 이유는 분향소를 운영하는 주최 측이 구청이기 때문인 겁니다. 주최 그만 듣고 싶습니다. 네, 결국 어제 청취자 6635님이 이태원 현장 조문 다녀오신 사진도 올려주셨거든요. 이분의 메시지 오프닝 멘트에서 드렸는데 한마디 다시 이분의 멘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